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역대 최악의 도쿄올림픽 이슈 총정리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많은 우려 속에 개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려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도쿄올림픽의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일본 내 반대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개막식 당일 신국립경기장 근처 시부야구 요요기 공원에 도쿄 시민들이 모여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축제 분위기에서 열려야 할 올림픽이잖아요. 그런데 왜 도쿄 시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는 걸까요? 그건 코로나 때문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다가와도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 의료계가 인력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기간 중 의료 인력을 200명이나 땡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 시민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본 전역에서 최다 신규 감염자 수가 갱신되고 있는데 그래도 올림픽을 강행할 거냐?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그것도 공짜로 누가 가겠느냐? 자국민부터 챙겨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본 시민들의 반발에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개최를 강행한 것이죠. 우리 스가 형님께서는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은 올림픽을 그만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도전하는 것이다. 도쿄올림픽으로 난국 극복을 보여주고 싶다. 너무 멋지죠? 이런 말에 분노하는 일본 국민들은 반성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스가 형님의 저 도전 정신 얼마나 대단합니까? 국민들의 안전까지도 담보로 걸고 도전을 하는 저 담대함, 이 시대의 참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국민들, 저런 담대한 총리가 있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선수들 중 몇몇이 일본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복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인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에서 생산된 꿀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미에마치는 후쿠시마 원전과의 거리가 12.7km 정도로 매우 가까운 곳이며 사고 당시 바람을 타고 북서쪽으로 방사능 물질이 퍼지면서 많은 지역이 세슘에 오염됐다고 해요. 일본 기준으로 꿀 1kg당 세슘 100베크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해당 꿀에서는 130에서 160베크렐 수준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1,400여 세트가 판매된 벌꿀은 즉각 회수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농산물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게 큰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실패! 불안감만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은 개막식 시작 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연출 담당자인 고바야시 겐타로가 홀로코스트를 희화화한 이력 때문에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바야시는 라멘즈라는 개그맨 콤비로 활동하던 시절인 1998년 개그에서 사람 모양으로 잘린 종이 인형을 두고 홀로코스트 놀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영상이 SNS를 타고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된 거죠. 이젠 잘못하고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다들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도쿄올림픽 개회식 음악감독인 오야마다 게이고 또한 감독직을 내려놓습니다. 오야마다는 1994년 한 잡지 인터뷰에서 학창시절 장애인 친구에게 배설물을 먹이는 듯 이지매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고 이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여러 일본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장애인을 괴롭힌 사람에게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인 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 직책을 맡겨선 안 된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오야마다는 장애인 가혹행위 외에도 일본 밴드 코넬리우스에서 활동 중이던 2019년 내한 공연 도중 우길기 문양의 동영상을 상영해 국내에서 욕을 심하게 먹어본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감독이 해임되고 음악감독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오야마다가 남아 개회식 준비를 끝까지 진행해주길 바란다 라고 잔류를 원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오야마다는 SNS를 통해 결국 사임 의사를 밝히고 감독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개막식은 일본의 이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의 질타를 받게 되었는데 사고의 진원지는 MBC. 사고는 개회식 국가 소개 때 발생했습니다. 개회식 생중계 도중 우크라이나 IT 등의 부적절한 소개사진과 문구가 사용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소개사진에 체르노빌 사고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를 본 전 세계 네티즌과 언론사들은 MBC의 중계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MBC가 사실상 타국에 대한 조롱을 한 것이죠. 로이터 통신은 희망과 전통, 다양성을 주제로 삼은 올림픽 개회식의 취지가 무색하게 MBC가 공격적인 사진과 설명을 실었다가 온라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MBC는 영문으로 작성한 사과문과 사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사과한 당일 부적절한 발언으로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6일 남자 유도 73kg급 동메달 결정전 중계에서 나왔어요. 안창림 선수는 아제르바이잔의 루스탐 오르조프를 꺾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때 MBC의 캐스터는 원했던 색깔의 메달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에 이어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는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MBC 왜 이러나요? MBC 캐스터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며 MBC는 중계 논란에 계속 오르게 됩니다. 도쿄올림픽은 대회가 진행될 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26일 진행된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기는 시작부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출발 신호가 나왔지만 주최 측 보트가 수용 코스 위에 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출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선수들은 보트가 출발선 앞을 떠날 때까지 안전을 확신 못해 경기 시작을 할 수 없었고 경기 시작 13초 만에 경기 중지를 알리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신호를 듣지 못하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올림픽 지원팀이 보트를 타고 가서 선수들을 출발선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결국 10여 분이 지난 후에야 경기가 재시작됐어요. 정말 환장하겠죠. 도쿄의 무더위 속에 경기를 치른 트라이애슬론에서 선수가 쓰러지고 구토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야후 스포츠의 칼럼니스트 댄 웨트젤은 26일 더위를 피하고자 경기 시작 시간을 오전 6시 30분으로 당겼지만 경기에서 증명됐듯 열을 이길 수 없었다. 시작 당시 기온은 이미 섭씨 29.4도였고 상대 습도는 67.1%였다. 일본은 도쿄 날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개최를 따내기 위한 공식 제안서에 도쿄의 날씨에 대해서 기후가 온화하고 화창하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기에 이상적인 날씨다. 이렇게 개뻥을 친 거예요. 남자부 개인전은 오다이바 해상공원에서 열렸는데 선수들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고 일부는 구토하기도 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선수라면 일반인보다 몇 배는 강한 정신력과 신체를 가졌을 텐데 왜 구토하고 쓰러졌을까? 도쿄의 무더운 날씨와 습도 등의 환경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똥물 때문이에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올림픽 개막이 임박했는데 도쿄 야외 수영장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며 2년 전에도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이 정한 대장균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 대회가 취소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악취의 원인은 오수. 실제로 대회가 열리는 도쿄도 미나토구 지역의 하수도는 여러 지역의 화장실 등에서 나오는 오수와 빗물을 하나의 하수관으로 모아 처리하는 함유식 하수도 방식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뇨 및 생활폐수로 오염된 물과 빗물을 동일한 관 속에 모아서 한꺼번에 강이나 바다로 배출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해당 하수도 시설은 1931년에 지어졌고 특히 비가 많이 오면 미처 정화되지 못한 오수가 도쿄항과 오다이바 해상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도쿄도는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서 오수가 섞인 물을 정화도 하지 않고 방류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서 비장의 카드라며 칸막이 설치를 합니다. 이 폴리에스테르제 칸막이를 수심약 5m까지 3중으로 붙여 냄새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을 막겠다는 대책이었는데 이런 눈가림 대책으로
똥물의 악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답이 안 나오자 일본은 짱구를 또 굴려봅니다. 자연의 힘을 믿어보자. 수질 정화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굴을 투입하기로 합니다. 다수의 굴을 풀어 굴의 힘으로 정화를 노려봤지만 능력자 굴조차 오다이바 똥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집단 패사하며 한 달도 안 돼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일본은 한국이 트집 잡는다며 혐한 분위기 조성하기 여념이 없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는 또 수질 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지들의 똥물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도쿄올림픽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태풍 네파닥이 도쿄를 관통할 예정이에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모두 무탈하게 대회를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오늘은 역대 최악의 도쿄올림픽 이슈 정리였어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스형이었습니다.